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또 단순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경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늘 조사해 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데 그게 또 쉽지도 않은 그런 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보겠습니다. 경매 초보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확인하는 것, 확인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비를 어떻게 조사해야 되느냐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관리비 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낙찰을 받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명도해야 됩니다. 이 점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사람 점유하고 있는 사람 보고 나가라,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 라고 말하면 예 죄송합니다, 금방 비우겠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날짜에 비워드리겠습니다, 언제 나갈까요, 뭐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은 글쎄요 한 명도 상황에 만나게 되는 사람 한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거의 만나기 어렵습니다. 뭐 시간을 좀 더 달라든지 아니면 이사 비용을 달라든지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하나씩 양보해 가면서 날짜를 협의하고 이사 비용을 협의해 가면서 명도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때 돌발 변수가 되는 것이 관리비 일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게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아파트겠죠. 자, 아파트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자 관리비 연체가 500만 원입니다. 자 500만 원 연체가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연체돼 가지고 한 500만 원 연체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뭐 20평 정도 되고 20평 되는 정도 아파트인데 뭐 어떻게 해서 관리비가 500만 원 연체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요즘은 별로 이렇게까지 연체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사비 얼마 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강제 집행하고 할 때 뭐 한 200에서 300이면 되겠죠. 자, 200에서 한 300이면 명도가 가능합니다. 이거 강제 집행한다 해도. 자, 그러면 보통 협의한다면 뭐 한 100, 뭐 한 100에서 한 150, 뭐 이 정도 협의되면 이 정도 아파트는 협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협의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이사 나가는 날, 자 이사 나가는 날 이사차 못 나가게 막습니다. 관리실에서. 왜? 이 관리비 정산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관리비 정산 안 하면 못 나갑니다 하고 막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절대 용납 안 하죠. 이 관리비 누가 낼 거냐 이거죠. 다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자, 이 관리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 공용과 전용. 공용에 관련된 관리비용 그리고 전용에 대한 관리비용이 다 섞여 있겠죠. 자, 이거 다 내라고 합니다. 일단 관리실에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받고 이사 내보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 나가야 되는 점유자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사 비용 뭐 100에서 150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 500까지 내라. 자, 이때 낙찰자는 어떻습니까? 네가 쓴 거니까, 점유자 네가 살면서 쓴 거니까 이거 네가 내야지. 당연히 당신이 내야지. 나는 이사 비용까지 주지 않느냐. 이거 내가 낼 수 없다. 이사 나가는 사람은 돈 없어서 못 내겠다. 관리실에서 내지 않으면 이사 못 나간다. 자, 이런 상황. 자,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돈은 점유자에게 전달되지도 못합니다. 왜? 이사를 나갈 때 나가는 것과 동시에 확인을 하고 돈을 줄 건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비가 과다하게 연체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비를 500 더해서
뭐 600만 원 정도 돼야 이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사비 20평 명도하는데 이사비 600만 원 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하게 되면 관리실에서도 결국은 이 돈 다 받지도 못하겠죠. 이 관리비 안에서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내야 됩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낙찰자 인수, 전용 부분은 사용자가 내야 되는데 뭐 강제집행 당해서 나가버렸으니까 관리실에서 쫓아가서 받아낼 수밖에 없겠죠. 집까지 날리는 사람인데 무슨 재산이 있어서 이 관리비 또 압류해가지고 뭐 가압류해가지고 소송해서 또 받겠습니까? 결국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 자, 이 관리실이 관리비를 다 받든 말든 기존에 있던 점유자가 관리실과의 어떤 분쟁이 있든 말든 일단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불측의 손해를 보고 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때 이사 비용까지 주고 이사 비용이 아닌 차 강제집행 비용까지 들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 공용에 대한 관리비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한 300 정도 되겠죠. 자, 이 비용까지 인수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전에 관리비를 확인해서 이렇게 연체가 많이 됐을 경우는 이 금액 안에 공용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전용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놓으시고 최악의 상황은 이거 내가 낸다라고 생각하고 낙찰가를 계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뭐 50만 원, 뭐 50만 원 이하다. 자, 이런 경우는 이 이사 비용 협의하면서 자, 이것도 내야 되니까 이거 네가 내고 나가라. 또는 아니면 이거 내가 내줄게. 대신에 이사 비용은 50만 원밖에 못 준다. 뭐 이런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비용이 이사 비용 그 이하일 때 그리고 사전에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확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관리비 조사가 필요한 경매 물건이 어떤 것이 있느냐? 대형 단지 아파트, 당연히 관리실이 있으니까 뭐 되겠죠. 자, 소형 단지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소위 말하는 빌라, 자, 그리고 타운하우스의 단독주택도 관리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집합상가도 관리비가 당연히 있겠죠. 자, 이거 어떻게 조사하느냐? 자, 물건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질문자의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이 나가는 겁니다. 대형 단지의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대형 단지는 당연히 관리실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시든지 또는 이런 대형 단지 아파트는 관리실의 전화번호가 별도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 뭐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아파트 치면 이 관리실 전화번호 나옵니다. 뭐 전화번호가 굳이 없으면 관리실 찾아가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관리실이 있습니다. 이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또는 찾아가서 문의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자세하게 소상히 말해줬지만 요즘 들어서 간혹 가다가 좀 깐깐한 관리소장이 있는 관리실은 말 잘 안 해줍니다. 개인정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것을 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 비용이 과다하고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정리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관리비 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 확인해야 된다. 연체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굳이 뭐 상관없겠지만 과다하다면 꼭 그 금액 뭐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금액 이 금액 범위 정도는 꼭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말해줍니다. 경우에 따라 그것도 말 못해준다면 100만 원이 넘느냐 아니냐 그것만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 정도는 말해줍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굉장히 깐깐한 관리실의 경우는 일체 어떠한 정보도 말해주지 못한다고 할 때 자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그 정도만 말해달라. 기다 아니다 뭐 그것만 말해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관리비를 확인하는 이유는 그 관리비 연체 금액 범위가 금액 내용이 내가 협상하고자 하는 들어가야 될 명도 비용 그 범위의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느냐 이 명도 비용을 넘어서느냐 아니냐 예상되는 명도비의 반 정도냐
뭐 그런 어떤 금액의 규모 정도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은 그 정도만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일단 관리실, 대형단지는 관리실이 있습니다. 자, 소형단지는 관리실이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직접 방문. 자, 방문해 보면 관리소장이 없는 경우는 경비 아저씨가 경비 서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이 경비 아저씨가 방문해 봤을 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 경비 아저씨가 관리소장의 역할까지 하고 그 관리비 장부까지 관리하는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물어봐야 됩니다. 직접 방문. 자,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문제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여기는 관리실 자체도 없고 경비도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관리비는 있겠죠. 건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용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크진 않다는 거죠. 기껏 해봐야 몇십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우려하는 그런 사고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궁금하고 찝찝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러면 이런 경우는 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입주해 있는 세대 중에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총무 역할을 하는 세대가 누구냐? 자, 이것은 뭐 전화번호도 없고 하니까 찾아가서 그 빌라 세대 앞에서 기다렸다가 입주민이 들어가거나 또는 나올 때 어떤 누군지 모르는 어떤 불특정 어떤 입주민이 만나게 되면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는 몇 호에서 이런 관리비를 정산하고 반장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뭐 몇 호에서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호실을 찾아가야 됩니다. 직접 탐문해서 물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찾아간다. 그 세대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자, 아주 성가시고 시간도 들고 하죠. 궁금하다면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경험으로 말하자면 이런 다세대일 경우에 그런 명도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관리비가 연체된 빌라는 저는 못 봤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 달에 뭐 3만 원, 뭐 2만 원, 뭐 경우에 어떤 데는 뭐 3,000원, 2,000원 이렇습니다. 계단 전기 정도니까. 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많아봐야 그 정도입니다. 경우에 또 어떤 때는 수도 요금이 여기 뭐 전체 모아서 뭐 또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다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관리비가 달라집니다. 많아봐야 2, 3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래서 1년을 연체해도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궁금하다면 직접 찾아가서 몇 호에서 관리하는지를 물어보고 직접 찾아가야 된다. 자, 그리고 타운하우스도 관리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큰 부지 안에 개발된 비슷한 어떤 똑같이 지어진 주택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단지 전체에 필요한 뭐 어떤 전기나 또는 가스, 또 조경 관리,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제가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뭐 2만 원 뭐 이랬습니다. 공동 수도라든지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똑같습니다. 여기 빌라처럼 한 집에서 총무 역할, 반장 역할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 찾아가서 경매 나와 있는 이 집, 자, 이 집의 어떤 관리비, 이 전체 부지 관리를 위한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연체되는지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도 직접 방문 똑같습니다. 그리고 집합상가. 자, 이 집합상가도 규모에 따라 다르죠. 큰 대형 단지에 관련된 어떤 아파트에 있는 집합상가면 관리실이 있을 것이고, 없다면 뭐 소형 상가라면 똑같습니다. 이것과 비슷할 겁니다. 몇 층에서 몇 층 뭐 세탁소에서 또는 뭐 편의점에서 공동으로 한다. 즉 방문해서 거기 가게 중 입주해 있는 가게 중에 하나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겠죠. 예. 그 부분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소형 아파트 그리고 이 모두는 직접 방문해서 그 관련자들, 그 살고 있는 입주민, 뭐 입주해 있는 상가
직접 물어보고 관리하는 세대 또는 가게를 찾아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대형 단지는 전화번호까지 잘 있고 관리실도 있고 또 이 관리비 담당자까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화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자, 제 개인적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16년 동안 이 조사를 하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는 한 두어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것.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하거나 방문하시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관리비와 관련된 명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에피소드도 있고 또 위험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다 전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한다는 것만 제가 그리고 왜 확인해야 되는지 필요성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